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중동 화약고에서 불붙은 전쟁, 우리에게 닥친 안보 현실과도 비교가 됩니다. 자, 조 기자, 팔레스타인은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 벌떼 공격에 세계 최강 방공망이라고 알려져 있던 아이언돔까지 뚫렸습니다. 네, 이 아이언돔이요. 하늘을 철갑으로 씌웠다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방어 장비죠. 이 로켓 위협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저고도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2011년 개발했습니다. 이 아이언돔 한 개 포대는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 사격 통제 센터, 그리고 요격 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는 발사대 3대로 구성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한 개 포대는 최대 60발 정도를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거죠. 이 요격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수천 발의 로켓탄으로 벌떼 공격이 쏟아지자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 이 대규모로 방사포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의 공격 수단인 로켓포, 이 북한의 방사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북한은 휴전선 인근에 장사정포 1000여 문을 배치해 시간당 만여 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죠.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요, 하층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천궁2가, LSAM은 그 사이, 또 고도 150km까지의 상층부는 사드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 방사포에 대비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요격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장사정포 소위 이제 포탄 공격에 대해서는 킬체인 같은 것들을 작동을 해서 원점을 타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실제 전면 전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도 자주 등장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공격 징후 전혀 몰랐던 겁니까? 네, 이스라엘의 해외 첩보기관인 모사드는요, 이 중동의 광범위한 첩보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서방을 위협할 만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입니다. 이 공격 징후를 파악해 사전에 공유하지 못한 미국 CIA 등의 정보력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임기 중에 2개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 화약고도 폭발했죠. 이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We'll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help their citizens need and they can continue to defend themselves. 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103조 원을 지원했고 이 국민 여론도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중동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 지구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고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박격포탄을 쏘아 올리며 참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로 알려져 있죠. 최근 이스라엘은 미국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란은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은 만큼 이번 전쟁의 배후로도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이란의 대리전이 전면 충돌로 이어질 경우 신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